네, 인강으로 문법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관계대명사는 이제 관계대명사와 소유격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까지 해서 전부 다 정리를 한번 했어요. 근데 오늘 새 교재를 들어가는데 이제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새 교재의 첫 진도를 중요한 문법 관계대명사를 일단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관계대명사에 대한 수업은 했지만 한 번 더 복습 차원에서 듣도록 하고, 그리고 문제 푸는 과제를 한번 내드리도록 할게요. 관계대명사를 저번에 설명 들어서 그래도 여러분들 아주 훌륭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기억하겠지만 한 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 페이지로는요, 새로 받은 교재의 이기잼 영문법 1500에 새로 받은 교재의 페이지는 102페이지 일단 펴시면 되고요. 102페이지 펴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요거 이제 톡으로 같이 보내드릴 건데요. 아마 보냈을 겁니다. 수업 듣는 자료는 요거 제가 정리한 문법서 요거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요 제가 만든 자료로 다시 한번 관계대명사 복습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우리 교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관계대명사는 여러분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 관계라는 말이 사실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다. 이 관계라는 말보다는 이걸 뭐로 바꾼다? 이 접속이라는 말로 바꾸는 게 훨씬 이해하기 쉽다. 그 다음 대명사는 뭐라고요? he, she, it, they 이런 것들, 그죠?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거,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 받는 거, 그리고 또 him, her, them, 뭐 it도 또 해당되고, 이것처럼 문장에서 앞에 있는 명사 대신 받아서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대명사다. 대명사. 그럼 관계대명사란 뭐냐?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등의 역할을 하는 요놈들이 뭐로 바뀐 거예요? 접속사로 바뀐 것이 바로 관계대명사.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어휘로는 접속대명사가 되겠다. 대명사가 접속사로 바뀐 것이다. 그럼 왜 탄생했냐? 바로 필요에 의해서 탄생했다. 영어는 자다같이 기억나죠? 영어는 뭘 싫어한다고? 바로 그렇죠. 반복을 싫어한다. 반복을 싫어하는 성질 때문에 관계대명사, 접속대명사라는 것이 나오게 되었다. 자, 예문 볼게요. 그때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그 예문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1번 I take Lu's class. 나는 류쌤의 수업을 들어요. 2번 문장 류쌤의 수업을 받겠죠? 류쌤의 수업은 학생들에게 유명해요. 문장 두 개 따로따로 말하니까 바보 같아요. 그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따로따로 말을 하지 않고 우리나라 말로 표현할 때도 어떻게 해요? 나는 학생들에게 유명한 류쌤의 수업을 들어 라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두 개를 합칩니다. 합칠 때 반복되는 걸 지울 수가 있죠. 영어는 뭘 싫어한다? 반복을 싫어한다. 그렇지. 자, 1번 문장에 Lu's class하고 2번 문장에 대명사 it이 반복되죠. it을 지운다. 지웠으면 지웠다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아니요. 지웠으면 지웠다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무언가로 바꿔준다. 그 바꾸는데 법칙이 있다. 바로 이 생략된 대명사가 사람일 때는 후로 쓰고, 주어일 때 후로 쓰고, 목적격일 때는 whom으로 쓰는데 지금 대부분의 영어는 현대의 영어는 대부분의 이제 who로 통일하는 추세다. 그리고 사람이 아닌 사물이나 동물일 때는 which로 바꿔준다. 전부 다 되는 건 대신한 놈이 있다. 이런 약속이 등장하게 되죠. 이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위치가 지금 사물이기 때문에 위치 지금 사물이기 때문에 뭐로 바꿔요? 위치로 바꿉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문장이 완성된 거죠. 학생들에게 유명한 건 내가 아니라 류쌤의 수업이기 때문에 류쌤의 수업 바로 뒤로 위치 이하의 문장이 들어가게 된다. 이때 빨간 것이 위치, 이걸 뭐라 그래요? 관계 대명사다 라고 이야기하고, 정석적인 해석 방법은 뭐예요? 뭐뭐한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나는 류쌤의 수업을 듣는데 어떤 학생들에게 유명한 류쌤의 수업을 듣는다라고 위에 두 문장보다 훨씬 더 깔끔한 합쳐진 문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때 위치가 바로 관계대명사고, 당연히 뭐도 되고요. 다 같이 그죠? 대도 가능하다. 사람, 사물, 동물 다 상관없는 대도 가능하다. 이게 바로 관계대명사의 기본적인 성질이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요 총 이제 4개의 문장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문장 하나 살펴봤고, 나머지 4개의 문장도 같이 살펴볼 건데, 자, 그런데 그 전에
이 첫 번째 문장 가지고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관계대명사의 수식을 받는 앞에 있는 명사. 이걸 뭐라 그러죠? 이제 영어 문법에서 명칭은 원래 중요하지 않습니다. 명칭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항상 명칭을 외우지 말라고 강조하는데, 그러나 요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명사 요 놈의 명칭은 상당히 중요해요. 문법적으로. 그래서 요거만큼은 명칭을 외울 필요가 있다. 이 뭐라고요?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놈 바로 선행사라고 이야기를 한다. 선행사라고. 자, 관계대명사 앞에는 선행사가 일반적으로 존재를 한다. 자, 그리고 볼게요. 요 관계대명사라는 놈의 특징을 볼게요. 자, 요 놈은 지금 요 위치는 지금 보세요. 2번 문장, 1번 문장, 2번 문장에서 위치는 어떻게 탄생됐죠? 2번 문장에 it이 지워져서 위치로 가게 되었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수식을 하게 돼 있는 거죠. 무엇을? 선행사를. 자, 그러면 봅시다. 관계대명사 문장의 특징이 이래요. 얘는 지금 1번과 2번 문장에서 특히 2번 문장의 주어가 얘로 바뀌었죠. 그죠? 주어가 얘로 바뀌어서 이걸 뭐라 그래요? 주격 관계 대명사다라고 이야기한다. 주어가 얘로 바뀌었기 때문에 뭐라고요? 주격 관계 대명사다라고 이야기한다. 왜 주격 관계 대명사라는 명칭을 따로 정리하는지는 이따 마지막에 가서 설명이 됩니다. 수업 들어서 알겠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세요. 주격 관계 대명사고, 자, 관계 대명사가 들어가는 문장의 특징을 볼까요? 얘를 가려 볼게요. 관계 대명사 뒷문장 어때요? 해석을 해보면 학생들에게 유명하다라고 해석이 되네. 그러면 되물을 거리가 있죠. 뭘 되묻게 돼요? 도대체 무엇이? 라고 되묻게 되죠. 그죠? 이 문장은 무슨 문장이다?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임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관계 대명사 뒤에는 무슨 문장이 온다? 무언가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오게 된다가 굉장히 문법적으로 중요하다. 그 이유는 원래 문장에서 이제 대명사, 주어나 목적어 등의 역할을 주로 하는 대명사가 생략이 된 구조이기 때문에 뒷문장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요거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요. 자, 두 번째 문장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나는 류쌤의 수업을 들어요. 학생들은 그 수업을 좋아해요. 요것도 합칠 수가 있겠다. 반복되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류스 클래스하고 이시 반복되죠? 지워요. 지운 게 사람 사물인의 뭐로 바꾼다? 위치로 바꿔서 수식을 한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건 류스 클래스니까 류스 클래스 바로 뒤로 들어간다. 나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류쌤의 수업을 들어요 라고 돼 있고, 위치 말고 뭐도 가능하다? that도 물론 가능하다 이렇게 돼요. 자, 뒷문장 확인해 볼까? 아까 관계대명사 뒤에는 무슨 문장이라고 그랬죠?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그랬죠. 만나봅시다. 학생들이 좋아해요. 무엇을? 이 없네. 그래서 뒷문장 불완전한 문장임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다. 관계대명사로서. 여기에 후 어떨까요? 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선행사가 뭐기 때문에. 자, 위에서도 말했지만 지금 선행사하고 뒤에 있는 관계대명사는 사실상 같은 놈이죠. 그죠? 요 생략되는 과정에서 얘랑 똑같기 때문에 생략했기 때문에 얘랑 선행사랑 관계대명사는 기본적으로 같은 대상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사가 사물이기 때문에 위치로 쓴 것이고, 선행사가 또 사물이기 때문에 위치로 쓴 것이고, 후가 되면 될 수가 없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선행사와 관계대명사의 후냐 위치냐 형태 맞추는 문제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 문장까지 했어요. 그 다음. 그러면 여러분 요거 볼까요? 지금 두 번째 문장에서 아까 첫 번째 문장은 관계대명사 중에서도 무슨 관계대명사요? 2번 문장에 주어가 생략된 주격 관계대명사죠. 두 번째는 어때요? 2번 문장에 뭐가 생략됐죠? it이 생략됐죠? 학생들은 좋아해요. 그것을. 목적어가 생략되어서 바뀌었네.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겠다. 위에는 주격 관계대명사,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인데, 자, 여기서 보세요. 그러면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얘는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일 수 알 수 있었던 게 원래 문장이 주어졌죠. 그죠? 주어가 생략된 게 보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바뀐 게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알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실제 독해나 문법 문제에서는 위에 원래 문장이 주어지지 않은 채로 완성된 문장만 등장을 하죠. 그러면 이제 완성된 문장을 보고서 얘가 주격인지 목적격인지를 구분해야 된다. 구분 방법은 뭐다?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요 문장 자체 얘를 가려본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처럼. 뒤에 뭐가 없어요? 동사는 있지만 주어가 없네. 그럼 얘는 뭐다? 주격 관계대명사다. 왜? 주어가 얘로 바뀌었기 때문에 주어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주격이냐 목적격이냐는 바로 뭐 하면 된다? 관계대명사를 가려보고 그 뒷문장 봤을 때 없는 놈이 바로 그 놈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없는 놈이 바로 그 놈이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요 문장 볼게요. 가려볼게요. 학생들이 좋아해요. 뭐가 맞았죠? 목적어가 없네. 따라서 얘는 뭐다? 없는 놈이 그 놈이네.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겠다. 주격 목적격을 왜 자꾸 구분하는지는 일단 마지막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세 번째 문장 봅시다. 류쌤은 똑똑하다. 자, 이번 문장에 he가 있죠. 똑같겠죠? 류랑 he랑. 그는 영어를 매우 잘 가르친다. he를 지울게요. 자, 이번엔 지운 게 사람이네. 그지? 뭐로 바꾼다? who로 바꾼다. 그래서 who로 바꿔서 자, 잘 보세요. 지금 영어를 매우 잘 가르치는 건 류쌤입니까? 아니면 smart입니까? 당연히 류쌤이죠. 그래서 이 문장은 어디로 들어가는 게 일단 정석적이다. 바로 류의 선행사 바로 뒤로 들어가는 것이 일단 정석적인 방법이겠다. 여기서부터 그래서 얘가 이만큼 이렇게 류 뒤로 쏙 들어가서 일종의 삽입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이 완성된 거예요. 동사가 나오죠? 여기까지가 한 문장임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을 한다. 영어를 매우 잘 가르치는 류쌤은 똑똑하다. 이렇게 구성이 되는 문장이 되겠어요. 후 봅시다. 자, 가려볼게요. 뒷문장이 뭐가 없어요?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죠? 뒷문장이 뭐가 없어요? 바로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 요 후는 뭐다? 주격 관계 대명사다. 후 말고 쓸 수 있는 것도 뭐가 있다? 관계대명사 that 가능하다. 그렇지. 자, 네 번째 마지막 봅시다. 류쌤은 신사다. 학생들은 그를 존경한다. 이렇게 돼요. 자, 두 개 합칩시다. 일치하는 게 지금 힘하고 어떤 한 신사가 아니라 류죠. 두 개 똑같네요. 뒤에 있는 대명사 힘을 지우고. 자, 지운 게 사람이다 사물이다? 사람이네. 뭐로 바꾼다? 후로 바꿔도 되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목적격이 생략됐을 때는 후 말고 뭐도 가능하다? 훔도 가능한데 훔은 요새 잘 안 씁니다. 그래서 후로 거의 쓰시면 돼요. 정말 필요한 경우 빼놓고는. 그래서 자, 후로 바꿨는데 여기 바꿔서 후나 훔이라 썼는데 학생들이 존경하는 건 gentleman이 아니라 류다. 그래서 얘도 류 바로 뒤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서 수식이 들어가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학생들이 존경하는 류쌤은 신사다. 이렇게 돼요. 요 후는 무슨 관계대명사? respect 뒤에 목적어 없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임을 알 수가 있고, 요 후는 무슨 관계대명사? 가려보니까 뒤에 동사는 있는데 주어가 없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임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주격 목적격을 왜 자꾸 구분을 했냐면 바로 여기 관계대명사의 생략 파트 때문에 그래요. 이 웬만한 독해에서는 우린 지금 다 썼지만 생략이 가능한 관계대명사는 일반적으로 생략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더 간단한 문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일단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얘만 단독으로 생략이 돼요. 이렇게 아무런 조건 없이 얘만 쏙 생략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가 더 있죠. 주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어떠냐? 걔만 절대 생략할 수가 없고 얘는 뒤에 반드시 일반 동사 말고요. 비동사 어떤 게 있죠? 다 적어볼까? am, are, is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과거일 때 was, were가 있죠. 이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비동사가 따라 붙었을 때 주격 플러스 비동사를 통째로 생략할 수가 있다. 요 두 가지 생략 때문에 주격 목적격을 정리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위에서부터 보면서 생략 가능한 경우를 같이 한번 골라내 보도록 할게요. 총 문장이 4개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장 여기. 자, 여기 일단 관계대명사를 봅시다. 어딨죠? which. 무슨 관계대명사? 주어가 없네.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가 뭐죠? 비동사네. 뭐가 가능하다고요? 통째로 생략이 돼요. 그래서 famous라는 형용사가 앞에 있는 류스 클래스를 수식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형용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가. 자, 두 번째 봅시다. 이 위치는 무슨 관계대명사? 뒤에 목적 없네. 목적격 관계대명사. 어떻다? 아무런 조건 없이 단독으로 생략이 가능하다. 자, 세 번째 볼게요. 자, 이 관계대명사 봅시다. 뒤에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네. 무슨?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뒤에 동사가 뭐예요? 비동사가 아니라 일반 동사네. 절대 생략할 수가 없이 다 써줘야 되겠다. 마지막, 자, 요거
whom, 뭐 who라고 주어졌어도 뒤에 동사가 나와서 여기까지가 한 문장으로 끊겼을 것인데 respect 뒤에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아무런 조건 없이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게 바로 관계대명사의 기본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페이지로. 자, 일단 그 다음 페이지에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조금 이따 하고요. 지금 일반 관계대명사와 연결된 개념인 관계대명사 what을 먼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두 번째 페이지의 중간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수업 들으시면서 필기를 잘 하셔야 돼요. 필기하신 거를 그러니까 책에다 이 내용을 책에다가 필기하셔도 되고요. 뭐 A4지에 따로 필기하셔도 되고요. 필기한 내용을 찍어서 저한테 카톡방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수업을 봤다는 인증이 되겠습니다. 필기를 열심히 하세요. 자,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관계대명사 기본적인 사항은 지금 배웠죠. 그러니까 what은 어떤 개념이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똑같이 가요. 방금 배웠던 관계대명사랑. 자, 첫 번째 문장. 나는 그것을 좋아한다. The thing. 이번 문장. 우리 아버지가 그것을 나에게 주셨다. 반복되는 것 빠르게 찾아봅시다. 1번에 the thing 하고 2번에 it이 반복되죠. 사람 사물인의 뭐로 바꾼다? 위치 혹은 대수로 바꾼다. 자, 지워서 위치나 대수로 바꿨어요. 위치로 일단 바꿉시다. 그래서 이렇게 수직 들어가는 밑에 있는 문장이 완성이 되었다. 수직 받는 예를 뭐라 그런다고요? 바로 선행사라고 이야기한다. 관계대명사 앞에서 명사가 수직 받는 걸 선행사라고 이야기한다. 위치 말고 당연히 뭐도 되고요. 대도 가능하고. 자, 해석을 해보면 나는 우리 아버지가 전벽을 묶읍시다. 나에게 주셨던 그것을 좋아한다. 자, 관계대명사 뒤에 문장 볼까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죠. 뭐가 없어요? 뭘 줬는지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다. 따라서 얘는 무슨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생략까지도 일단은 가능하겠다. 요까지 배운 거예요. 그죠? 방금 전에. 자, 여기서 이제 뭐가 발생하게 되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빨간 글씨로 썼는데 잘 보이려나 몰라. the thing which나 the thing 대시 있죠. 요거만의 해석을 해보면 요건 해석이 뭐가 돼요? 뭐뭐한 것, 뭐뭐한 거라는 해석이 되죠. 저 빨간 글씨인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나라 말을 잠깐만 떠올려 보시면 이런 표현 많다고 말씀드렸죠. 너 어제 한 거 뭐야? 지금 먹는 거 뭐야? 내일 볼 거 뭐야? 뭐뭐한 거라는 표현을 일상생활 속에 많이 써요. 그러니까 영어도 마찬가지로 이제 언어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뭐뭐한 거라는 거. 여기서 요 빨간 글씨가 뭐라고? 뭐뭐한 거라는 해석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영어는 다시 한번 뭘 싫어한다고요? 반복을 끔찍이도 싫어한다. 그래서 자주 쓰는 표현인데 매번 세 단어로 하기가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요 세 단어를 한 단어로 줄여서 표현하기로 했다. 그게 바로 뭐다? 관계대명사 what이 되는 거예요. 더 간단히 표시가 되기 때문에 매번 the thing which, the thing 대수로 말하면 바보 같다. 간단히 줄이자. 영어는 반복을 싫어하니까. 그래서 한 단어 what으로 줄이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the thing which나 that을 뭐로? 한 단어 what으로 바꾼 게 바로 밑에 있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what의 해석은 일단 뭐가 돼요? 당연히 뭐뭐한 것이라는 해석이 되고, 또 하나 문법적인 특징은 관계대명사 what은 이미 뭐가 들어가 있는 개념이다? 뭐라고요 이거? 바로 선행사란 놈이 들어가 있는 개념이더라. 이게 바로 관계대명사 what의 특징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동시에 관계대명사 what은 어쨌든 관계대명사로서 안에 위치나 대시 들어갔기 때문에 이 what은 뒷문장이 무슨 문장? 똑같이 불완전한 문장이 되는 것이고요. 선행사가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선행사가 없어야 한다는 이 두 가지 조건이 바로 what의 특징이 되겠다. 이게 바로 관계대명사 what의 자리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문제를 낼 수가 있죠. 자, 마지막 문장 볼게요. 세 번째 문장. 여기서 요게다가 위치라고 쓰면 맞아요, 틀려요? 위치는 틀리겠죠. 왜냐? 위치 봤더니 뒷문장에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주셨다. 뭘 줬는지 목적 없는 불완전한 문장. 그럼 관계대명사 자리가 맞는 것 같은데 위치가 맞으려면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수직 받는
선행사인 명사가 여기에 있었어야 하는데 선행사가 없죠. 그럼 관계대명사 위치가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위치는 될 수가 없다. 자, 반대로 이 자리에 what이라고 써볼까요? 자, what 틀리죠. 틀린 이유는 what은 무슨 관계대명사라고요? 이미 선행사가 들어가 있는 관계대명사로 앞에 그러면 선행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하죠. the thing이 있게 되면 I like the thing, 여기도 the thing이 들어갔잖아. I like the thing 위치가 되어서 선행사가 두 번 반복되기 때문에 이 what도 어법상 틀렸다라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관계대명사 what이라는 놈이고요. 자, 그리고 보세요. 이 대시라는 놈이 있는데, 자, 일단 접속사 대시라는 놈하고 관계대명사 what 두 개 중에 뭐가 맞냐를 많이 물어봐요. 접속사 대는 일단 설명하면 좀 길어지니까 간단히만 이야기할게요. 어떤 개념이냐면 I believe that he is smart. 이런 문장이 있다 칩시다. 해석 어떻게 돼요? 나는 믿는다. 그가 정직하다는 것을. 저기에 나는 믿는다란 주어 동사 있죠. 뒤에도 he is smart, 보어, 그는 똑똑하다란 이 절이 두 개가 있죠. 주어 동사, 절이 두 개가 있죠. 자, 이때 이 절 두 개를 이어줄 때 쓰는 게 바로 이 접속사 대시라는 놈이에요. and나 but 이런 거 쓰면 의미가 좀 달라지니까 뒤에 온전한 문장 갖다 붙일 때 쓰는 게 바로 접속사 대시입니다. 많이 봤죠, 그죠? 동사 뒤에 나오는 접속사 대시 특징을 볼게요. 뒷문장 어때요? 그는 정직하다. 빠진 게 있다 없다? 빠진 게 아무것도 없다. 즉 접속사 대 뒤에 무슨 문장이 온다? 완전한 문장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접속사 대선. 아, 그러면 대시라는 놈은 뭐도 되고 관계 대명사도 되고 뭐도 되고 접속사로도 쓰이고 둘 중에 뭐인지는 문맥 보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 대선 여기저기 다 쓰일 수 있다. 기본적으로 거의 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번에 수업 시간에 말했지만 대선 안 되는 경우가 총 3가지 정도 있는데 그 안 되는 경우를 챙기는 게 빠르다. 그것 빼곤 다 되기 때문에 접속사 대도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접속사 대세 해석이 뭐냐? 해볼게요. 나는 믿는다. 그가 정직하다는 것을. 이것도 해석이 뭐가 돼요? 뭐뭐한 것이라고 해석이 돼요. 해석이 뭐랑 똑같지? 방금 배웠던 관계대명사 what과 해석이 완전 똑같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과 접속사 대시 해석이 똑같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시험에서 많이 물어봐요.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계속 물어봅니다. 그러면 해석이 똑같은데 이 자리에 what의 자리냐 대세 자리냐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바로 결정적 차이 뭐예요? 접속사 대 뒤에 무슨 문장이 온다고? 완전한 문장이 온다. 관계대명사 what 뒤에는 무슨 문장이 온다고? 무언가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요 뒷문장의 완벽 유무의 차이로서 답을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예제 볼게요. 이것이 뭐인 것인데, 그죠? 해석은 둘 다 똑같아요. 뒤에를 볼게요. 그럼 이제 대시냐 what이냐 따져볼 때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대시 맞다고 일단 쳐봅시다. 대시 맞다고. 그러면 이 대시 맞다면 첫 번째 일단 뭐일 수가 있어요? 관계 대명사 대시거나 아니면 뭐일 수도 있어요? 접속사 대실 수가 있겠죠. 그죠? 이제 관계 대명사 대수로서 옳게 쓰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려면 이 대는 일단 뒷문장 어때야 돼요? 뒷문장이 관계 대명사 대시라면 불완전해야 되는데 우린 깨달았다 어제를 이상하네? 얘는 목적어가 아니라 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부사로 쓰였고 뭐가 없다? 무엇을 깨달았는지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다. 뒷문장 불완전하네? 그럼 관계대명사 대수로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앞에도 봐야지. 관계대명사 대수는 얘는 앞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설명할 수 있는 명사, 선행사, 바로 수식받는 선행사가 있어야 된다. 선행사가 없죠. 명사가. 따라서 일단 얘는 안 되겠다. 자, 두 번째 접속사 대시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접속사 대시라면 뒷문장 어때야 돼요? 완전해야 하는데 뒷문장 어때서요? 불완전했네. 얘도 안 되겠네. 그럼 반대로 왜 what이 답이 되냐? 자, 방금 말한 이유 때문에 그렇죠. 자, what이 맞다면 what은 관계되면서 what일 건데, 자, 앞에 뭐가 없어야 돼요? 첫 번째 조건 관계되면서 what은 앞에 뭐가 없어야 한다? 선행사가 없어야 하고, 두 번째 조건 뭐예요? 뒷문장이 어때야 된다? 불완전한 문장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 자리는 관계대명사 what의 자리가 되겠다. 자, 밑에 것도 풀어볼게요. I think 대시냐 what이냐 나왔는데 뒷문장 먼저 볼까요? 그도 또한 나를 좋아한다. 일단 무슨 문장이에요? 되물어 볼 게 없는 완전한 문장이다. 그럼 일단 what은 안 되는 거지. 뭐다? 접속사 대시
답이 되겠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대시냐 와시냐는 일단 첫 번째 뒷문장의 완벽 용어로 판단하고 선행사 유무 보시면 된다. 이 두 가지를 체크해 봤습니다. 자, 요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유격 관계대명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소유격 관계대명사. 자, 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배웠던 내용 중에 관계대명사에서 중요한 게 뭐가 있었어요? 관계대명사 뒤에는 무슨 문장? 바로 완전한 문장이 온다. 그죠? 완전한 문장이 온다. 자, 여기 일종의 철칙처럼 계속 적용이 됐는데 지금 배울 소유격 관계대명사에서는 뭔가 좀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잘 캐치하셔야 돼요. 자, 일단 앞에서 배운 것처럼 관계대명사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1번 문장, 나는 류쌤을 존경한다. 2번 문장, 그의 영어는 훌륭하다. 자, 1번에 류하고 2번에 그나마 지금 his라는 이게 반복되죠. 근데 his는 해석이 뭐예요? 그의라고 이제 해석이 되네. 요걸 뭐라 그래요? 뭐뭐 의자, 소유의 관계를 나타내는 뭐뭐 의자가 붙는 거 뭐라 그래요? 소유격이라고 하죠. 소유격의 종류는 위에 정리해 놓은 것처럼 나의, 너의, 그의, 그녀의, 그것의, 그들의, 우리의 등이 바로 소유격에 해당된다. 그럼 얘는 앞에서 배웠던 주격이나 목적격과는 애초에 다르죠. 기능이. 소유격이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who나 which 말고 다른 놈을 갖다가 이제 쓰는 것이 낫습니다. 소유격이 생략됐다는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소유격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저기 막 찾아봤더니 소유격의 느낌을 가장 많이 간직하고 있는 게 뭐가 있다? whose란 게 있네요. 그래서 whose라는 걸로 바꿔 써서 붙이기로 또 약속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whose로 바꾸도록 하자. 지우고 whose로 바꿔서 선행사류를 설명하게끔 수식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때 whose 요걸 무슨 관계대명사? 소유격이 생략됐기 때문에 소유격 관계대명사들하고 우리가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까지는 별다른 특이한 점이 없는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이제 앞에서 배웠던 관계대명사의 뭔가 차이점이 발생하게 돼요. 그걸 잘 볼게요. 우리가 아까 관계대명사 뒤에는 무슨 문장이 내가 이렇게 썼나요? 관계대명사 뒤에 무슨 문장이 온다고요? 바꿀게요. 고칠게요.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고 계속 우리가 정리를 했었는데,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이거 가리고 영어가 훌륭하다. 주어 있고요. 영어가. 그죠? is 동사 있고요. great 훌륭한이란 보어까지 있고요. 문장 형식으로 굳이 따지자면 이 형식이고, 해석상 봤을 때 영어가 훌륭해. 되물을 게 없는 완전한 문장이네. 그죠? 이게 특이해요.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무슨 문장이 온다? 아무것도 빠진 게 없는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관계대명사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일단 원래 문장을 보도록 합시다. 2번 문장, 그의 영어는 훌륭하다 라고 했을 때, 그의 영어는 훌륭하다. 자, 우리가 생략한 요 his가 뭐라고요? 그의라는 소유격이었죠. 그죠? 소유격의 기능을 잘 보도록 할게요. 전부 다 이 뭐뭐 의자분은 소유격이잖아요. 역할이 뭐예요? 그의하고 뒤에 있는 뭘 꾸미게 되어 있어요? 소유격은 반드시 역할 자체가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구나. 소유격은 기본적으로 역할이 뭐다? 뒤에 있는 명사를 기본적으로 반드시 수식하게 되어 있다. 즉 소유격은 뭐임을 알 수가 있다? 앞에서 배웠던 관계대명사, 다른 관계대명사처럼 주어나 목적어가 아니라 소유격은 무슨 역할이에요? 바로 수식하는 수식어의 역할임을 알 수가 있다. 자, 수식어는 여러분 초딩 때 아마 이 개념 배웠을 거예요. 수식어는 일종의 뼈대가 아니라 양념에 해당이 되죠. 그죠? 그래서 있으면 좋지만, 문장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들어줘서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중요한 내용 정보를 파악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 이게 바로 소유격의 특징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바로 수식어의 특징이다. 그래서 수식어는 꼭 필요하다, 없어도 무방하다, 없어도 무방하다. 뭐 있으면 더 좋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 없어도 무방한 수식어, 즉 소유격이 생략된 거기 때문에 뒷문장은 필요한 구조는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양념만 없어졌기 때문에. 이해됐죠? 그래서 소유격이 생략됐기, 수식어가 생략됐기 때문에 뒷문장은 어떤 문장일 수밖에 없다? 완전한 문장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이에요. 일반 관계대명사와는 비교되는. 일반 관계대명사는 뭐다? 뒷문장이 불완전해요. 주어나 목적어가 생략됐기 때문에. 하지만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이 어때요? 완전합니다. 수식어인 소유격만 생략이 되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자 보세요. 자, 이걸 지금 왜 하냐면 이 뒤에도 문제가 나오지만 이 자리에 whose가 맞니? 아니면 who가 맞니? 아니면 더 어렵게는 whose를 아예 지워버리고 관계대명사 who가 맞니? 틀리니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이 자리가 100% 소유격의 자리임을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요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일단 지금 첫 번째 배운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특징 있죠? 뒷문장이 어떤 문장이라고? 뒷문장이 완전한 문장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한다. 자, 그리고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확인사살을 해야 돼. 그 방법이 바로 자, 소유격이란 얘기는 지금 요거를 우리가 네모 박스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소유격의 자리가 맞다는 게 조금 의심이 된다. 의심이 된다. 그럼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일단 앞에 선행사가 있죠. 그죠? 선행사. 요 선행사 명사가 있죠. 요 선행사서부터 요렇게 해석을 쭉 이어서 해주면 돼요. 이어서 해주는데 소유격의 자리가 의심될 때 요 네모 박스에다가 의자를 집어넣어서 쭉 이어서 해석을 시도해 봅니다. 이 해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면 앞에 있는 선행사와 뒤에 있는 명사가 반드시 있겠죠. 수식하기 때문에 명사 간에 소유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의자가 해석이 자연스럽다면 이 자리는 뭐다? 소유격 관계대명사자리가 100% 맞다. 첫 번째 뭐라고요? 뒷문장이 완전한지 확인한다. 두 번째 뭐라고요? 선행사의 명사라고 의자를 넣어서 해석을 검토해 봤을 때 해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면 이 자리는 100% 소유격의 자리가 맞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존경해요. 이거 끝났고요. 아니죠? 이거 아니고 여기서부터 자, 류쌤의 영어가 훌륭하다. 완벽히 다 이루어지죠. 류쌤의 영어라고 소유의 관계가 성립이 되네. 해석도 자연스럽네. 이 자리는 누구 자리다? who가 아니라 뒷문장 완전해서 who는 일단 안 되고 뒷문장은 바로 완전한 문장 소유의 관계 따라서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의 자리가 맞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소유격 관계대명사 특징이고요. 자, 문장 하나만 더 볼게요. 소유격 관련해서 나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요 하고 자, 이번에 그 자동차의 색깔이 빨간색입니다. 이렇게 돼요. 자, 문장 두 개 합쳐볼게요. A car 하고 it's가 그나마 반복되네. 지우세요. 자, 지운 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물이죠. 우리가 일반 관계대명사는 사물일 경우 위치라는 걸로 썼는데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되게 편해요. 사람, 사물, 동물 상관없이 전부 다 아까 봤던 whose로 그냥 다 쓰면 끝납니다. 그래서 간단하죠.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 무조건 whose 쓰면 되는구나. whose로 이렇게 쓰시는 거야. 그래서 밑에 있는 문장이 완성이 이렇게 된 겁니다. 나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 색깔이 빨간 자동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 자리 뒷자리 확인할게요. 무슨 문장 이어야 한다 그랬죠? 바로 완전한 문장이어야 된다. 색깔이 빨갛다. 완전한 문장 됐네, 그죠? 주어, 동사, 보어 다 갖춰졌고 그리고 자, 소유의 관계가 성립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우고 여기 없다고 치고 여기서부터 자동차의 색깔이 빨갛다. 소유의 관계가 성립되면서 해석도 자연스럽네.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 자리가 100% 맞다. 자, 그런데 추가로 이렇게 기억하세요. 일단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뭐만 쓰면 딱 끝난다. whose만 쓰면 딱 끝난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제 사물이나 동물일 경우에 한해서 요 whose를 뭐로 사물이나 동물을 받을 수 있는 위치로 바꾸되 소유의 표시를 나타내는 of를 붙여서 of 위치란 걸로 풀어서 쓸 수도 있다. 바로 사물이나 동물일 경우에. 그런데 이건 잘 안 씁니다. 왜냐? 두 단어잖아요. 두 단어. 영어는 뭘 싫어한다고? 늘어나고 반복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안 쓰고요. 거의 whose로 거의 통일해서 씁니다. 실제 독해보면 거의 whose가 있어요. of 위치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소유격의 또 다른 형태로 of 위치 가능은 하다.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관계 대명사의 대략적인 걸 우리가 뭐 대략적이라기보다는 거의 전부를 한번 살펴봤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콤마가 없는 관계 대명사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콤마가 있는 경우에 관계 대명사가 어떤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물론 지난 시간에 수업을 다 했던 부분이에요. 복습 차원에서 한번 잘 들으세요. 자, 세 번째 페이지 보시면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이라고 제목이 붙어져 있는데, 자, 요거는 자, 얘는요. 자, 일단 이 콤마가 있는 관계대명사와 없는 관계대명사의 차이는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어요. 그죠? 근데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요게 콤마가 있고 없고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독해의 차이가 난다 그랬죠. 지금까지 배운 건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없는 경우죠. 수식을 한다. 나는 알아요. 여배우인 한 숙녀, 여자를 알아요. 콤마를 안 찍은 관계대명사는 독해에서 어떤 의미라고요? 이 여자의 직업이 여배우인 것이 바로 필수 정보일 때 콤마를 찍지 않는다. 독자로 하여금 꼭 알았으면 하는 정보일 때는 콤마를 찍지 않는 방금 전까지 배운 일반적인 관계대명사를 표시를 하고요. 자, 두 번째, 콤마가 찍혀있는 관계대명사는 바로 기능이 선택적 정보일 때. 꼭 알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혹시나 궁금해 할까봐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고 싶을 때 요 명사하고 콤마 딱 찍고 관계대명사로 이제 설명이 들어가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 콤마 뒤에서 문장을 한번 완벽히 다 끊어줍니다. 추가 설명이 기술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한 여성을 알아요 하고, 자, 그 다음 콤마 관계대명사는 일단 접속사 4개 중에 하나로 바꿉니다. and, but, for, though 중에 하나로 바꾸는데 주로 여러분 이제 많이 봐서 알죠? 독해에서 and가 주로 이제 99% 등장을 하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 and로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and로 그냥 바꿉시다. 그래서 and로 일단 바꿔주면서 플러스 뭐로 바꾼다? 앞에 있는 선행사를 받아주면 돼요. 뒷문장 앞에 있는 선행사를 설명하기 때문에 나는 알아요 한숙녀를 and 그래서 뭐로 바꿉니까? and 플러스 선행사 명사를 대명사로 받아서 she로 받죠. 그리고 그녀는 여배우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독자 여러분이 궁금해할까봐 추가 설명해 드리자면 그 여자의 직업은 여배우입니다. 정도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일단 요 자리의 후자리의 위치는 또 될까요? 안 될까요? 위치는 안 되겠죠. 선행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자, 또 하나 요 자리 그러면 that 되겠네. that은 사람 사물 다 되기 때문에 어때요? 지난 시간 기억납니까? that은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안 된다. 안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 관계대명사 that은 사람, 사물, 동물 다 쓸 수 있지만 앞에 뭐가 있는 경우엔 쓸 수가 없다? 바로 콤마가 있는 경우엔 쓸 수가 없다. 이 that이라는 놈은 워낙에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앞에 누가 오는 꼴을 못 본다라고 우리가 기억하기로 했죠. 그래서 전치사도 콤마도 못 오고 이제 다음 시간 배울 다시 한번 복습할 건데 앞에 뭐도 못 오고 전치사도 못 오고 그리고 방금 전에 배운 소유격 관계대명사 있었죠. 그죠? 그거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뭐를 주로 쓴다고요? 후수를 거의 쓰고 사람, 사물, 동물일 때 한해서 뭐로 바꾸고 오브 위치로 쪼개 쓸 수 있는데 거의 안 쓰고 후수를 거의 쓰고 그때 제가 that을 말씀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안 드렸죠.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세 가지가 안 돼요. 자, 말 나온 김에 정리할까요? 관계대명사 that 관계대명사 that이 안 되는 경우 세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거 왜 정리한다고요? 요거 빼곤 거의 대부분 되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that은. 그래서 안 되는 세 가지를 챙기면 빠르다. 첫 번째 뭐예요? 앞에 바로 콤마가 있는 경우 that은 쓸 수가 없다. 콤마가 있는 경우. 두 번째 또 마찬가지로 앞에 뭐가 있는 경우 in, on, at, 뭐 by, 어쩌고, over 등에 뭐가 있는 경우 전치사가 있는 경우 관계사 that은 쓸 수가 없다. 자, 세 번째 어떤 관계대명사로도 쓸 수가 없다. 소유격 관계대명사로 쓸 수가 없다. 요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두도록 할게요.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이 세 가지. 자, 이렇게 해서 콤마가 있는 관계대명사 한번 알아봤고요. 똑같아요. 뒷문장 무슨 문장?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인 거 똑같아. 자, 그런데 자 보세요. 보세요. 자, 여기서 요 예제 그때 풀었지만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모른다는 전제하에 한번 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켜 보세요. 자, 그는 모든 시험에 떨어지게 되었다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콤마 관계대명사네. 그리고서 make냐 makes냐 물어봐요. 이 뭘 묻는 거다? 요 관계대명사 주어 역할하는 관계대명사가 단수냐 복수냐를 묻는 거예요. 그죠? 단수라면 makes가 답이고 복수라면 make가 답일 건데 그럼 이제 위에서 배웠단 말이야. 콤마 위치니까 뭐로 바꾼다? 접속사 and로 바꾸고 오케이 and 플러스 선행사를 했으니까 선행사는 all the exams 모든 시험들 복수니까 대명사 뭐로 받아요? day로 받아서 이 위치는 풀었으면 and day네. 주어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네. 답은 뭐가 된다? make가 답이다 라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어때요? 그죠? 틀렸었죠. 그 틀린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콤마가 있는 관계대명사는 앞에 배웠던 콤마가 없는 관계대명사와 달리 여기 하나가 추가가 돼요. 해석을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요 위치가 뭔지. 그는 모든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뒤에 보시면 그를 슬프게 만든다 라고 했어요. 그를 슬프게 만드는 건 요 and day로 받아서 모든 시험들 자체가 그를 슬프게 만드는 건 아니죠. 그죠? 시험은 잘 봤을 경우에는 기쁘게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죠? 시험 자체는 슬프거나 기쁘지가 않는다. 바로 뭐다? 모든 시험에 떨어졌다는 사실이 그를 슬프게 만들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해석을 해봤더니 지금 and까지 괜찮은데 바로 앞에 선행사를 잡아주는 부분에서 틀렸다. 모든 시험이 그를 슬프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떨어졌다는 그 내용, 사실이 그를 슬프게 만드는 것이므로 앞에 있는 그가 시험에 떨어졌다는 내용은 몇 개의 내용이에요? 하나의 내용, 사실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로 받아준다? 단수로 받아줘야 된다. 앞문장의 내용을 받을 땐 그 내용은 하나일 것이므로 and is로 단수 주어로 대명사로 받아준다. 따라서 답은 뭐가 된다? makes가 되는 것이다. 요거를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관계대명사 기본적인 사항을 다 한번 살펴보도록 했고요. 이 다음에 여러분 교재상에 이제 관계부사가 등장하게 되는데 요거는 지금 하기엔 시간이 조금 촉박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다 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관계부사는 다음 시간에 해석을 다시 설명을 다시 하면서 복습을 해 보도록 하고요. 참고로 이것만 좀 설명해 드리면 관계부사에서도 앞에 콤마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요 두 개인데 요거는 관계부사를 다시 한번 복습 설명한 뒤에 다시 예로 와서 관계부사의 앞에 콤마가 있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과제를 일단 내드리도록 할게요. 과제를 페이지 보시면 페이지 같이 펴실게요. 다시 원래 교재로 돌아오셔서 페이지 보시면 일단 100페이지가 102페이지 일단 102페이지 당연히 오른쪽에 푸시고요. 그리고 다 설명한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 103페이지 푸시고요.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계부사로 넘어가는데요. 관계부사도 우리가 설명을 지난 시간 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한번 관계부사도 풀어보도록 하세요. 지난 시간 설명한 걸로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그래서 104페이지 푸시고 그 다음 105페이지 푸시고 관계대명사의 생략과 전치사 관계대명사 지금 설명한 요거 콤마가 있는 관계대명사 전부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 106페이지 푸시고 그 다음 107페이지 푸시고 복합 관계대명사는 뭐뭐 ever 붙은 관계대명사인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좀 하고서 이제 과제로 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정리하자면 제가 톡에 다시 이제 올릴 건데 107페이지까지 푸시면 되는데요. 처음부터 처음 페이지가 102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요 다음 시간까지 풀어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온라인상이라 여러분 이제 뭐 틀린 거를 제가 확인하고 그 채점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좀 틀릴 만한 것들, 주로 서술형 문제들 집어서 풀이를 간단히 하고 그 다음 관계부사와 복합관계사 부분으로 설명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인강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 필기한 거 지금 필기 다 깨알같이 했죠? 필기한 거 저한테 바로 요 인강 끝나자마자 바로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이제 수업을 들었다는 표시가 되기 때문에 수업 들은 걸로서 인정하겠습니다. 필기한 내용이 올라오지 않으면 제가 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수업을 안 들은 것 같다고 고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기한 거 꼭 올려주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과제도 하셔서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돼요. 카톡에 자세한 내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바이바이.